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소식 먼저. 네. 3월 수출입 동향. 네. 3월 수출이 작년 대비 3.1% 네. 늘어났어요. 이게 6개월 연속 맞습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뭐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많은 경제계 쪽에서도 그나마 지금 내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수출이라도 증가되니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6개월 연속 계속적으로 이제는 플러스 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함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계속 보이고요. 저는 이제는 고무적인 게 이제는 좀 품목별로 본다 그러면 반도체가 확실하게 지금 늘어났다. 정말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3월 달에 지금 반도체 수출이 116억 달러 됐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반도체가 살아났다는 게 저는 좀 고무적이다. 예, 차트에 그러네요. 나오고 있죠. 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지금 116억 달러 정도 되고 증감률이 한 35% 이제 증가됐거든요. 다른 건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요. 반도체는 그래도 플러스가 상당히 예. 상당폭. 역대 순위 2위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상 저는 뭐 다른 것보다 반도체가 살아났다는 게 저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이제 AI 칩에 대한 수요, 그렇죠.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반도체의 단가가 좀 상승됐던 부분도 이제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저는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는 반도체가 떨어졌을 때는 추세적인 하락이었고 네. 업황 자체가 안 좋았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에서 다시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 저는 추세적 상승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4대 정보통신 분야의 수출도 좀 늘어났습니다. 네. 뭐 4대 분야라 그러면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무선 통신 기기인데 이것도 이제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전품목 수출 증가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이제 한심 났어요. 진짜. 예, 정말 한시름 났다라는 게 이제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건이 안 좋은데도 특히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과 네. 중국 쪽의 수출이나 이런 게 무역 수지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많이들 걱정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수출은 증가했단 말이에요. 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고 무역 수지는 좀 나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미 수출을 보셔야 되는데 대미 수출도 증감률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대중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감률을 보더라도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대미 수출 보신다 그러면요. 뭐 1, 2, 3월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금액도 보더라도 다시 한번 한 109억 달러 정도 이제 보고 있죠. 증감률도 이제 11%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고무적이고요. 특히 이제 대중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중 수출도 지금 보면은 이제는 지금 나오고 있죠. 뭐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우상향되는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105억 달러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이나 대미 수출도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굉장히 좀 저는 뭐 과거보다는 훨씬 좋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저는 눈에 보이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쪽에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중국보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뭐를 느끼냐면은 확실히 이제 미국의 압박이 성공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그 공급망 재편이 확실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미국의 힘이 참 무섭구나. 봉쇄 정책이 어느 정도 통했고 맞아요. 공급망 재편이 확실히 미국 쪽으로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았으면은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했을 텐데 작년 12월부터 그다음에 작년 12월, 올해 2월, 3월 이게 미국이 더 우리 미국 쪽으로 더 수출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또 바뀌어야 되는 무역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이제 눈에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무역 수지인데 이제 1분기에 보면은요 90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작년 1분기가 228억 달러 이게 합쳐보면 228억 달러 되거든요. 네네. 보면은 작년도 1분기는 적자였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확실하게 뭐 수치상으로 본다 그러면 310억 달러가 개선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이제 고무적이다. 무역 수지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해봐요. 저는 이제 무역 수지가
안 좋았다가 뭐 흑자가 났다 이렇게 봤을 때 반도체 영향이 컸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체에 쏠림 현상이 이렇게 좀 심하게 벌어진 적이 있었나. 그래서 좀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또 반도체 업황 안 좋아지면 또 무역수지 적자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포트폴리오를 개편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지금은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더 문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다른 산업들도 같이 좀 키워야 되는 이런 어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 1년 이상 반도체가 좋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네. 전체적인 무역 수지는 물론이고 너무 안 좋죠. 경기도 너무 안 좋아지고 맞습니다. 이제 쏠림 현상 이거 정말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맞아요. 네,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반도체 수출마저 안 되니까 이런 꼴이 났는데 이제 좋아졌어요. 네. 특히 AI 효과 네, 이게 이제 수요를 폭발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삼성전자 특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SSD, 맞습니다. UFS 네.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네. 그나마 다행인 네. 그런 덕이라고 봐야죠. 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려진 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뭐 방송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바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AI 칩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된다. 그러면 AI 시장이 크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GPU가 이제 그렇죠. 소요가 되겠죠. 예. 그럼 GPU를 둘러싼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왜냐하면 GPU 까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메인 칩이 있고요, 네. GPU 칩이 있고 그 둘러싸 갖고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가 싹 둘러싸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가 기존에서 한 8개 이상 들어간 데도 많아요. 고사양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고대역폭 메모리를 누가 잘 만드느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호조가 불었던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또 반도체 분위기가 바뀐 게, 야, 그러면은 이제는 AI 시장이 성장하면은 거기에 또 저장해야 되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지. 예,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토리지 공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세울 때는요, SSD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SSD에 들어가는 칩이 뭐냐? 낸드 플래시잖아요. 또. 그렇죠. 그 서버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스토리지 공간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SSD가 소요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SSD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컴퓨터 집에서 쓰는 PC에서 들어가는 SSD가 아니라 예, 엔터프라이즈급 SSD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업용 SSD죠. 고사양이에요. 완전 고사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 누가 공급하느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지금 보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아니라 이제는 또 SSD의 수요가 폭발하고 기업들이 그거를 수주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네. 야, 그러면 이제 낸드 쪽에서 또 붐이 불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미쳐서 저는 뭐 예전부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높게 평가했지만 지금도 역시나 좋게 평가하고 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호황 실적을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죠. 금요일이죠? 5일에 맞습니다. 발표될 건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스타트를 끊는 거죠. 이제 잠정 실적 삼성전자가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DS 부분,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 봤을 때 작년 1, 2, 3, 4분기 보면은 적자였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죠. 완전히 어려웠죠. 네, 이 DS 부분이 이제 반도체 영역인데 네. 지금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다 적자예요.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적자폭이 줍니다. 예,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언제 흑자로 돌아설 것이냐, 이게 이제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이번 연도 1분기라는 거죠. 1, 2, 3월 달에 수출도 잘 됐고 단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이제 가장 큰 이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을 봤을 때 DS 부분에서는요, 일단은 뭐 지금 한 1조대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네. 본다 그러면 DS 부분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연합인포맥스 금융공학 그 연구소 집계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서 본다 그러면 1분기가 이제 매출이 71조 네.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된 거예요.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2천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인포맥스에서 이제는 자료를 조사한 건데요. 증감률을 보면은 713% 증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워낙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에서 지금 돌아오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맑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항상 중요한 거는
다른 컨센서스만큼 가느냐, 컨센서스보다 더 나오느냐, 또 적게 나오느냐, 이게 요거.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있고요. 지금 분위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보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랜드 플래시 쪽에서 지금 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된 건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워낙 안 좋았었어요. 사실상 재고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재고 쌓아뒀는데 이게 기말 가갖고 회계 처리할 때 보니까 랜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고 평가가 손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거고, 랜드 가격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 삼성전자 얘기 많이 갖고 오셨는데 희소식 또 하나 있어요. 네. 5개월 만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점유율을 삼성폰이 1위를 다시 탈환했다. 야, 이렇게 빨리 탈환할 줄 몰랐어요. 좀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아, 근데 확실히 갤럭시 S24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 덕이죠. 네, 그 덕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수치상 좀 말씀드리면, 일단 스마트폰 판매량 본다 그러면요, 1969만 대입니다. 1969만 대 이제 팔았는데, 예.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4% 늘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이제는 13% 이제 늘어났거든요. 예,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삼성전자가 출하량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니까 MS, 그러니까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본다 그러면 20%. 20%.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MS가 이제 18%거든요. 예, 지금 보이고 있죠. 나옵니다. 그래서 예. 보면은 사실상 점유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마켓쉐어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삼성이 점유율을 크게 늘어갔다. 그래서 1위를 다시 탈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가 영향을 미쳤느냐? 역시나 갤럭시 24였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갤럭시 24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렸고요. 그렇죠.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1등 공신이다. 그리고 확실히 기술력에서 이제는 애플에서 뒤지지 않는다. 이런 점이 확실히 좀 느껴졌다. 온보드 AI 적용한 첫 맞습니다. 사례이기도 하고. 네. 아주 저 관심을 많이 끌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 S23 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업데이트가 돼갖고요. 요거 번역 기능이라든지 메모 오, 정리 기능 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S23까지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군요.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점유율을 높여서 다시 1위를 탈환했는데 삼성폰이 다시 회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나 기술이죠. 기술. 예, 기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 온디바이스 AI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예, 사실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 누가 이끄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IT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치고 나갔잖아요.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 수치로도 이제 증명이 됩니다. 이게 예. 미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52%가 갤럭시 24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 고스란히 또 적용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술력에서 굉장히 앞섰다. 아까 말씀드렸던 13개국의 언어 실시간 번역 기능이라든지, 그렇죠. 메모 정리 기능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저 이거 쓰고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그것들이 저는 또 구글과 협력해서 만든 서클 투 서치, 이것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니까 바로 검색이 되고. 새로 업데이트된 겁니다. 네, 업데이트 됐어요. 저 S24 울트라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아직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 지금 업데이트 까시면 됩니다. 지금 하시면은 그 기능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해갖고 이미지 검색이 되니까 일단 그 기술력이 굉장하더라고요. 24 좋으면 그걸로 다 넘어가셔야죠. 저 원래 24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울트라 S23까지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기다렸다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뭐 개수적인 기술적인 투자 부분, 그 다음에 애플이 못하는 게 있죠. 뭐 삼성전자는 구글과의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런 협력 기능들이 많은데 애플은 뭐 그게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수직 계열화가 모든 게 돼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애플은 그렇죠. 사실상 다른 회사의 어떤 협력 관계 맺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안드로이드와 iOS의 네, 차이의 결과이기도 하죠. 네, 굉장히 폐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반독점법으로 애플이 이제 미국 안방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네. 1위를 삼성전자가 이게 계속 갤럭시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들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하고는 이제까지 갤럭시 슈터는 그래서 애플 그렇죠. 겉에 삼성은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할 때 녹취 때문에 녹취 기능 때문에 갤럭시를 쓰고 맞아요. 있는데 특정 기능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미디어는 다 디바이스는 다 애플이에요. 뭐 아이맥,
맥북부터 시작해서 아이패드까지 다 애플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플 많이 해요, 사실. 블로그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문제가 사실 스티브 잡스 CEO가 돌아가고 나서, 죽고 나서 팀 쿡이 CEO가 됐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혁신이 없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많이 했죠. 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 자체가 저는 UX, UI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이끌고 온 거지 그 뒤에 나오는 UX, UI가 거의 뭐 처음하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혁신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제 조짐이 보이는 거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AI 시대가 도래했는데 과거상 본다 그러면 이 AI를 주도할 기업은 애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혀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애플이. 그래서 AI 시대에 못 쫓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2의 노키아, 제2의 모토로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든 정도로 애플의 지금 기술력이 가능해요. 예, 언제든지 뒤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독점 이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거죠. 애플에서 안드로이드로 파일을 넘길 때 일부러 전송 속도를 느리겠다. 이거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는 뭐 폐쇄성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리밍 오디오 서비스. 그렇죠. 이것도 지금 애플에서만 쓰도록. 그다음에 구독 경제가 지금 활성화됐는데 다른 데로 구독을 못하게끔. 예, 이런 것도 지금 뭐 유럽 연합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면 초과가 애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이번에 기술력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자들 외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권혁중 평론가님과 함께 수출입 동향, 반도체 동향, 삼성전자까지 얘기 싹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